에서는 더 이상 길어지면 영업할 수 없다 라는 비통한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며 다른 지역에서의 고객 유치에 필사적인 상황입니다. 오이타 북부의 히타시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한 남성은 동일본 대지진 때 손님이 격감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나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참담한 상황을 밝혔는데요. 이 호텔의 경우 투숙객의 80%가 외국인이었으며 그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한국 여행사와 계약을 시작한 후 후쿠오카 공항에서 오이타로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순조롭게 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경제 제재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손님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8월 이후로 작년에 비해 8%에서 9% 감소하던 것이 성수기인 11월, 12월에 이르러서는 95%까지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지 일본인들로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7월에서 11월의 매출은 6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남자는 앞으로 반년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폐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오이타현의 중서부에 위치한 고코노의 마치의 온천 마을에 있는 여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출의 약 30%를 담당했던 한국계 단체 관광객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죠. 지난 12월에는 20명 단위로 25개 단체가 고코노의 마치를 방문했지만 올해는 5개 단체 정도로 기존 대비 20%에 불과합니다. 해당 여관의 60대 사장은 한국인 관광객은 이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선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사 홈페이지 및 주요 예약 사이트를 사용하여 일본 및 중국, 대만 등의 개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오이타현의 중앙부에 위치한 베푸시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베푸시의 여관 호텔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한국에서의 단체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고 오이타 공항의 한국 노선 감소도 뼈아프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후인 온천이 있는 유우시 마을의 관광청은 12월 들어 개인 단체 손님 침체가 겨우 바닥을 벗어난 듯하다 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타격을 받아 폐전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면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도시들의 타격은 결코 소문만은 아닌 모습입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과거처럼 돌아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일본인 제3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관광공사는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종합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방한 관광 시장을 다변화하여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한중 문화관광장관회의를 2차례 열어 양국 간 관광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간소화 정책을 시행했고 통큰 손들로 불리는 중국 중산층들이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상위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11월까지 방한 중국 관광객은 55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1%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한국인 빅뉴스에 울상을 지으며 속이 타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인들은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한국이 무섭다며 한국 여행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업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없는 한국 관광시장이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광산업은 땅을 치며 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전략의 효율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관광청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와테현과 홋카이도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모습 보여주기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술에는 손대지도 않던 스가 요시히데 관광장관이 직접 니혼슈 사케를 마시며 지역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마땅한 정책은 펼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19일에는 국민 간 교류는 확실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입방정 하나만으로 한국 관광객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민들이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의 불길을 꺼트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느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한국인들에게 사과가 먼저 아니냐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방일 한국인이 58.1% 급감했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5%대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여름인 7, 8월과 연말 연시인 12에서 1월 기간 동안 일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다 끝나가는 현재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지난달과 비슷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5일에는 통합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아키모토 치카사 자민당 의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를 포함한 관광청, 지역구들이 관광객 유치 지원과 행사들은 모두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탁상인정뿐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일본 관광지 주민들과 근로자,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관광 정책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오게 만드는 한국만이 관광 메리트와 입국허가 절차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단체 비자를 도입하고 아세안 환대 주간 등을 통해 한뉴스타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해외 관광객들이 자발적인 한국 방문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었고 한국을 한 번 방문한 관광객들이 간편한 입국 절차와 여행 경험은 결국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은 올해 12월까지 294만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친화적 정책의 실시는 중국, 대만에 이어 미국 관광객 증가도 폭발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올 연말이 끝나는 시점에 100만 돌파가 유력하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국제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1% 증가해 전 세계 평균치인 4%를 상회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도 2017년 19위에서 2019년 16위로 올라섰습니다. 관광 산업이 연일 상승세인 한국 대비